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잇따른 돌발 행동으로 교계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이단 해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약 1,700일 만에 철거됩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사순절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 기독교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센터는 현지인의 문화교육과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의 장으로 사용됩니다. 유관순 열사와 함께 8호 감방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한 영화 1919 유관순이 스크린에 오릅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쿠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변승우 목사에 대해 이단 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의 잇따른 돌발 행동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불거진 논란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교계가 전광훈 목사의 행보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전광훈 목사의 돌발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엔 이단 해제 결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해 긴급임원회를 열어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를 놓고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변 목사는 구원관과 계시관, 교회관 등의 문제가 있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자체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변 목사의 목회는 복음주의 신학 범주에 속한다며 이단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이단성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은 후 이대위 정동선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를 위해 졸속으로 이대위를 소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깊은 연구 없이 이단 해제를 심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기총을 탈퇴하겠다며 다행히 절차상 서류는 실행위에 보고되지 않아 무효화됐다고 성명서를 통해 전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변승우 목사의 이단 관련 오해를 풀기 위해 조만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한국교회 연합과의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교연 측에서 한기총에 변 목사의 이단 해제 결정 중단을 요청했지만 전 목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당분간 통합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광훈 대표회장. 그를 앞세운 한기총의 독자적인 행보가 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14일 광화문 광장에 처음 들어선 세월호 천막이 1,700일 만에 철거됩니다. 세월호 사고 유족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천막을 자진 철거할 계획입니다. 천막을 철거하는 이유는 같은 자리에 세월호 추모기억 전시 공간이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지난 7일 전시 공간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참사 5주년인 내달 16일 이전에 공개되는 기억 공간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각종 전시물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앞선 대형 참사를 기억하고 시민의 안전을 일깨우는 콘텐츠를 넣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다만 기억공간 운영 기간에 대해선 서울시와 유족 간의 입장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중 유족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사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 초대전을 진행 중입니다. 초대전은 30여 명의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십자가 행전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엔 30여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아크릴, 유화, 데일밴드, 화선지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 것이 작품 관람에 흥미를 더합니다. 특히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십자가로 표현한 작품, 고난의 길을 가시면류관과 예수보혈로 이미지화한 그림이 눈길을 끕니다. 더 홀리크로스란 작품을 선보인 유미영 작가는 예수님의 핏방울과 눈물방울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정두옥 사무국장은 사순절 기간인 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하길 바란다며 작품을 자세히 감상하다 보면 작가 개개인의 신앙 고백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는 내달 28일까지 서초교회 아트원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전체 인구의 87%가량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 기독교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영안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센터 설립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왔는데요. 2년 만에 결실을 맺어 설립된 선교센터는 현지인의 문화교육과 복음 전파 사역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폰티아낙시에 지상 4층 규모의 선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선교센터는 2년 전 인도네시아에 방문했던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의 꾸준한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미션센터 준공식 예배에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미션센터가 보르네오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당이자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스럽게 마치 종이에 물이 스미듯이 잘 아마 은연중에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선 한국어 교실, IT 교육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이 진행됩니다. 준공식에는 에디 하산 보르네오 폰티아낙 시장도 참여해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에디 하산 시장은 한국의 산업과 문화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미션센터를 지원하고 함께 교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공식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에 함께 방문한 영안교회 단기 선교팀 주최로 한국 문화체험 행사인 코리안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태권도 시범, 장구치기,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으며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현지인들은 참석자의 90%가 무슬림이었음에도 종교에 대한 반감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즐긴 것은 처음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션센터는 앞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의 야야산 카시 아카페 보르네오 법인에 의해 운영됩니다. 미션센터를 단순히 특정 교회의 소유가 아닌 선교지의 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션센터는 문화사역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차세대 교육 훈련원과 정부 공식인가 대학인 보르네오 신학대학의 교육 터전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센터에선 약 50여 명의 신학생들이 공부 중이며 졸업 후에는 정글 내 사역지로 파송돼 현지 복음화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있죠. 바로 유관순 열사인데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영화를 제작해온 윤학열 감독이 영화 1919 유관순을 스크린에 올립니다. 영화는 조국을 되찾기 위해 만세운동을 펼쳤던 유관순 열사와 옥고를 치른 8.5 감방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윤학열 감독은 남성 위주의 독립운동이 아닌 어윤희, 권혜라, 김영화 등 감춰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했다며 이 밖에 청산되지 않은 친일 문제 등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작품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픽션 다큐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무게를 두면서도 드라마적 소재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한편 이번 영화엔 배우 하이라가 나레이션에 참여해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영화 1919 유관순은 오는 14일 개봉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선 비상저감 조치가 일주일 연속으로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해온 시민들이 숨 쉴 권리를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요. 김주련 앵커,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왜 이렇게 심각해진 건가요?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교적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비롯해 보일러나 화력발전 시설의 매연 등 그 원인도 다양한데요.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죠. 정부 차원의 정책도 이미 시급해 보이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먼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는 조만간 우리나라 최서북단 백령도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령도는 섬 내부와 주변에 대기 오염원이 거의 없어서
만약 미세먼지가 측정된다면 중국이 한반도 미세먼지의 오염원이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되는 차량도 거의 없는 백령도에서 미세먼지가 측정된다면 중국에서도 더 이상 발뺌만 할 수는 없게 되겠네요. 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보다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정치권에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세부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라 정책이 확정되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숨쉴 권리를 위해 관계당국이 좀 더 면밀하게 정책을 검토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내세워 북한의 대화와 압박에 양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외교는 여전히 살아있고 동창리 논란에도 협상의 맥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발사가 시작되면 북미 협상을 지속하는 데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비건 대표는 계속해서 단계적 비핵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북미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국 보잉의 차세대 주력기 B737 맥스가 5개월 사이 2대나 추락하면서 이 기종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내 항공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스타 항공이 2대를 운행 중이고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도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행 중인 항공기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조했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 20명 중 1명꼴로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증상을 입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낯선 개보다 친척이나 친구, 이웃의 개에 물렸을 때 중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가까운 사람의 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중원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예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그룹 빅뱅의 승리가 정식 입건되고 가수 정준영의 불법 영상 유포가 알려지면서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명 승리 카톡방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연예인이 누군지,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들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정준영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계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2019 청년 생명대회를 개최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16일 열리는 행사에선 성명을 낭독하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생명대행진을 열고 헌법재판소까지 거리 행진을 펼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의 세상을 드러내는 사건과 현장, 인물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신앙적 응답을 제시하는 사건과 신학을 매달 발표합니다. 첫 사건과 신학으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선정됐습니다. 교회협은 스카이캐슬은 교육 문제를 넘어 우리 시대의 삶의 문제를 가장 예리하게 드러낸 드라마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픈 배움터, 나를 찾는 토요일을 엽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표출하는 시대에 맞춰 콘텐츠 기획,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노하우를 강의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관심사를 콘텐츠로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서번트 증후군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을 전시합니다. 26명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은 재단이 후원하는 미술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미술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봄, 그리고 봄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